뚱지읍은 임금에게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노나라 임금에게 죄를 얻어가지고 출분 도망갔즉석은 이푸도 제군이여 비기 득전녀라. 후사를 세우는 것은 임금의 몫이지 자기가 얻어서 온전히 할 바가 아니고, 또 읍을 운거해가지고서 후사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기호지 불호하게라. 아르마리 깨만 좋아하고 진짜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죠. 양시왈 무중이라는 사람이 말은 낮게 말을 해서, 비사란 말은 아주 자기 몸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을 비사라 그럽니다. 낮추어서 말을 하고, 청후하니 뒷사람을 세워주기를 청하니, 그 말을 낮춰가지고서 예의로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비록 임금에게 요구하려고 안 듣듯 그렇게 하지만서도 실제 그 사람의 뜻은 실로 임금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부자지어는 부자가 그 사람은 불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춘추의 자기 작품 속에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범행은 저지르지 않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배해준다. 뜻을 배해준다 말은 살인행위입니다. 뜻을 배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왈 진문공이란 사람은 진문공이란 사람은 그것도 한도 없이 많지. 응? 끝나버렸는데 뭐 쉬고 뭐 갖고 없어. 오픈해버려야지. 응? 뭐 세월이 가라 하라 뭐. 응? 이 시간이 좋은 거 아니야? 응? 진봉공이라는 사람은 휴리불정하고 넘이 속이는 짓을 많이 하고 바른 생활을 못했지만 춘추말 때 제한공이라는 사람은 똑바로 나라를 세워가지고서 제후들하고 싸움을 하는데도 속임을 하지 아니했다. 그 춘추 때 제나라 한공하고 진나라 문공이 폐제오지를 했는데 진문공하고 제한공의 인물 분평을 할 적에 제나라 한공을 진문공의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진문공은 이름이 중호고 제나라 한공은 이름은 소백이라 휴리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다. 두 공이 다 제후로서 제후의 아주 맹주라 이 말이지. 중국에 도전하는 이적을 물리쳐가지고 주시를 높인 그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비록 그 사람들이 무력으로서 인을 가자했기 때문에 무력으로서 인을 가자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임금의 그 나라를 칠 적에 실제 무력으로 가서 덮치면서 당신은 백성을 잘 못 다스리고 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뺏는 것을 이력가인이라 그런 겁니다.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인을 가자했으니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나 한공이라는 사람은 초를 칠 적에 백성을 수하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을을 잡고 기본이란 말을 잡는다는 말은 자기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서 초나라를 쳤기 때문에 속이는 도를 말미암지 아니했으니까 오히려 저가 제나라 한공이 문공은 속여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문공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요. 그렇게 평을 했구만. 문공이란 사람은 또 이 나라를 쳐가지고서 초나라에 이르러가지고서 또 초나라를 가만히 모의해가지고서 또
이금을 취했으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너무 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군의 다른 일도 또한 이와 같음이 많다. 제나라 한공은 전쟁을 할 적에 백성에게 약속을 확실히 지켰고 또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고, 진나라 문공은 그 반대로 해가지고서 나라를 뺏어가지고 제후를 평정했으니까 제한나라 문공하고 진나라 한공대에서 인문분평하는데 그 초나라하고 위나라의 그 예뿐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른 예도 그런 예가 흔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부자께서 이것을 말해가지고 이발기은이라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숨어있는 것을 그렇게 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일미스님은 그분이 이제 부기도 사단이고 우리나라 저 행정에 대해서 그분이 거의 행정박사인데 뒤에 말이 많이 따라다녀. 그 일미스님은 무슨 사기꾼이니 뭐니 뭐 말이 많이 따라다니고 해인사 가면 일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데 나는 그분이 매력이 있더라고. 왜 매력이 있느냐면 장부정리를 하는데 일미스님 몰라? 그럼 모시가지고 한번 친근해야 되겠네. 일미스님이라고 문제되는 장부를 떡 가져가면 착착착착 이거 한번 봐. 딱 집혀. 착착착착 이거 한번 딱 집혀. 근데 요즘 본사 주지나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사기꾼이라고 막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그 행정 사무의 모순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놈이 일미스님이야. 턱 보면 알아버려. 그런 법을 어디서 배웠니까 어떤 검사한테 배웠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각 회사에 큰 회사 같은데 일본 가가지고서 회사의 감리를 봐. 그러니까 회사 장부를 다 보는 거야. 감리 부기가 8단이라 그 영감이.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 주지치고 일미심 싫어 안 한 사람이 없어. 전부 사기꾼이라고. 내가 곁에 가면은 아이고 저놈 새끼는 저 대웅전 빼놓고 범어사 다 팔아먹으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못하게. 근데 그분이 범어사 땅을 다 찾았어. 옛날. 그러니까 매약동자가 뭐 몇천석 몇만석을 했다고 하는데 범어사 남아있는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3년 동안 옛날 그 지적계 같은 것이 국민학교 지하에 숨어있는 것을 3년 동안 덜치고 매가지고 범어사 땅을 찾은 거야. 범어사 땅을 다 찾아놓은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범어사 땅이 뒤에 후임자들이 이제 팔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범어사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감한테 이 얘기 들어오면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야. 근데 그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일미신입니다. 근데 사기를 치고 사기꾼이면 돈이 있고 잘 사야 되는데 그 영감도 거지야. 예. 그리고 그냥 남의 비리 같은 건 그냥 훤해. 사전이야. 내 방에 오면 이제 내가 여비도 드리고 차도 먹고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 이제 죽어서는 내 상자 되겠다고. 죽어서는 내 상자 되겠다고. 근데 이제 부기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하고 공문 기한도 잘하는데 나는 못 이기지. 글도 나한테 안 되지. 바둑도 또 나한테 안 되지. 중무는 또 강조 아니야. 내가 또 전통 우리 집안에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런 건 나한테도 게임이 안 돼. 그 내가 사숙님은 업을 잘 못 익혔어. 사기꾼은 아닌데 그 왜 업을 그쪽으로 익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런 거냐고. 그 내가 쌍계사 가니까 나하고 여름을 사는데 자기는 선방이고 강원에 내 강주가 있는데 인물이 잘생긴 어른이 강주가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
바둑이 몇 급이냐고 날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둑도 못 뛰고 생전치고 일주일밖에 안 나가려고 딱 작정한 사람이니까 기 좀 갈근거리지 말으라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자기는 바둑을 두고 이제 난 바둑도 안 떴지. 근데 이제 해제비를 마련해가지고 바둑을 날들 뜨자 그러고 이래. 바둑을 저 남원에 가서 떴는데 돈을 걸더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돈을 걸었는데 70만 원을 영감이 가지고 있는 걸 1만 원 내놓고 내가 다 땄어. 그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나한테 6점을 깔아야 돼. 예, 공갈로 내가 속여가지고 맞춘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빨갛더라고 노인네가. 그 사숙님 이제 잡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들어야 못야 못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 딴 돈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몰라도 그래 다 주고 잤어. 그 요즘 내가 그러면 몰라도 법사라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그 우리가 익히는 업이 공자님은 사람을 보는 업을 익혀가지고 사람을 잘 본다 이 말이야. 에? 그러니까 공자를 보면 당시에 제후들은 다 골치가 아파서 도망가는 거야. 에? 제후들의 약점이라든가 모든 역사라는 걸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에? 공자님. 근데 우리 부처님은 다 일체 중생을 다 사랑하잖아요. 나도 일체 중생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선악을 따지고 결론을 가져온 것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바세계 일이라고 하는. 아무리 환경에 중중무진 세계 사삼무의 세계가 있지만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 시비를 하나의 부처님이 자비를 이렇게 전부 하나의 모습으로 안아버리는 것이 부처님 아니에요. 이놈의 유교는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프고 알면 알수록 따지고 꼭딱실이 걸리고 이거냐 저거냐. 그런데 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중록다는 것은 이 논어가 기본이 돼야 돼. 논어가 기본이 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상이 그 위에 이렇게 장엄이 돼야 쓸 때 앉을 때리 모습은 꼭딱시게 공자님 맞기 시비는 가리질 않지만 다 철도의 자비의지가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모르고 그저 그냥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니 뭐 그냥 뭐 반야심경 일체 개공 다 알았으면 그만이지 술 먹고 뭐 하고 뭐 한 거야 뭐 지혜에 거질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막행막식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큰 진리가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부처님의 사상의 모습이 내 것으로 되는 데는 이런 인간의 기본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자로가 가로되 한공이라는 사람은 공자규를 제한공이 공자규를 죽였건을 소는 사지하고 소련 사람은 사지하고 관중은 불사하니 왈 제나라 한공은 어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춘추전을 살펴보건대 제나라 양공이 무도했다. 제나라 임금 양공이 무도했는데 포수가란 사람은 공자 소백을 받들고 그 나라로 도망갔다가 그 무지가 양공을 죽여가지고서 제양공을 죽여가지고서 관리오 소홀은 공자 규를 받들고 노나라로 도망갔다. 노나라 사람이 그 사람을 전나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미극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소백이라는 사람이 전나라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전나라 유명한 한공이 됐다. 전나라 양공 밑에는 공자가 둘이었었는데
공자 소백이라는 사람과 공자 규라는 사람입니다. 포수가란 사람하고 관중이란 사람은 아주 역사의 그런 둘이 친구입니다. 포수과 관중은 친구지간의 의리를 지킨 사람으로서 고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나라 양공 밑에는 공자 규가 있고 공자 소백이 있는데 공자 규는 동생이고 공자 소백은 형인데 제나라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인 소백을 동생인 공자 규가 죽이려고 형제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소백은 제한공인데 제한공 밑에 포숙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신하가 있었는데 공자 규를 그 형인 공자 소백이 죽이고 나서 그 공자 규 밑에는 관중이라는 사람하고 소홀이라는 사람이 공자 동생을 받들고 제나라로 들어가서 임금 노릇하려고 그렇게 벼르다가 공자 소백한테 동생 공자 규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동생 공자 규를 모시고 형을 쳐가지고 제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홀은 자기가 자살해 죽고 관중이라는 사람은 공자 규 밑에서 있다가 공자 규가 죽으니까 공자 소백 형이 제한공입니다. 제한공한테 맞으면은 끌려가는 그런 인지를 청을 했는데 그 자기 친구인 포숙이라는 사람이 제한공한테 관중은 유능한 인물입니다.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걔가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매우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운거야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최고의 장본이었는데 놔둘 수 없다. 근데 포수가가 또 간청을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관중하고 포숙은 그 각기 형과 아우를 섬기는 그런 다른 길에 놓여 있지만서도 자기 친구 포숙이 제한공한테 그렇게 예거를 해가지고 관중이 살아서 제나라 한공의 부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관중의 힘으로 제나라 한공이 칠국 중에서 맹제후가 됐어요. 맹제후가 돼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관중이란 사람, 제한공이란 사람을 그런 나쁜 사람인데 저 앞에서 공자님이 제한공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을 해주고 속이지 않고 정도로 맹제우지를 했다 그렇게 하니까 자로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이고 그런 역사 관계가 있는데 자로가 말하기를 한공이 공자 규를 죽였건을 자기 동생입니다. 소홀은 그 난리에 죽고 관중은 불사하니 관중이란 사람은 자기 섬긴 그런 그 공자 규나한테 자기 그 같이 모신 소홀이라는 사람은 자살해 죽었는데 관중이도 자기 섬긴 사람이 죽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죽고 형 제한광한테 붙어가지고 그렇게
벼슬을 하고 그렇게 천하통일대 일익을 저지했으니까 주인은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배반하는 사람은 어질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로는 공자님에게 인물 분평하는데 묻습니다. 자로가 의심하기를 관중은 수를 청하는데 포석이 한공한테 말해서 재상을 삼았다 그 얘기고, 자로가 의심하기를 관중이란 사람은 자기가 원래 섬긴 그런 그 공자규인데, 공자규가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임금을 잃어버리고, 공자규하고 공자소백은 형제가 아니지만 서로 원수지간이란 말이야. 원수지간인 제한공을 섬겨가지고서 인심해리하니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치를 해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부독위인이라 위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왈 거기에 대해서 한공이 제나라 한공이 제우를 규합하되, 아홉구자는 규합한다고 하는 것은 주장해서 합한다는 아홉구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홉구자가 아니고 발음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쓴 거예요. 제우를 규합하되 병거로서 쓰지 않는 것은 관중의 힘이니, 여긴이요 이 세상에 그 관중과 같은 인이 있고 관중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이 이 세상에 있겠으리요 그런 얘기죠. 또 공자규를 죽이고 공자소백이 제나라의 임금이 된데 그게 제한공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이란 사람은 제한공 밑에서 자기 친구 포숙에 추천을 해가지고 재상이 됐는데, 칠국하고 쟁패하고 싸움할 적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임금이 백성을 잘 못 다스리고 또 주나라를 섬기지 않는 그런 어떤 건전한 이론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제후들에게 설득력 있게 항복하고 주나라를 섬기고 왕도를 행해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제한공을 도우면서 모든 제후들을 항복을 시켜가지고서 그런 그 폐제의지를 하는 그런 것은 순전히 관중이란 사람의 힘이었다. 불이병거라고 하는 것은, 구라고 하는 것은 춘추전의 작균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책한다는 뜻입니다. 규라. 고자에 서로 통용합니다. 병거로서 말하지 않는 것은 군사의 위력을 가자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인한 거와 같은 있겠으려 하는 것은 언수인자니 누가 그 관중의 인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그런 얘기인데, 두 번 재언지는 관중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깊이 공자님은 허혈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무력을 일으켜서 배후하고 싸움질을 일삼았다라고 하면은 관중은 별 볼 일이 없는 건데, 인을 주창하고 공자가 좋아하는 춘나라의 혈통을 복원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후를 설득력 시켜가지고 맹제후질이 제한공이 되기까지는 순전히 관중의 지혜였고 인이었다. 그런 쪽으로 공자님은 인물을 그렇게 크게 관중에 대해서 허혈을 합니다. 관중이 비록 미득이 위인이나 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득 얻을 수는 없지만, 그 관중이 제한공을 도와가지고 춘추 때 백성이 어떤 그런 혼란에 왔을 적에 임금을 바로잡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그 인이라든가 덕의 이택을 사람들에게 미친 것은 유인지공이라 인해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공이 가로되 관중은 비인자연자, 관중이란 사람은 인한 사람이 아님인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중에 대해서 공자 제자들은 쌈쟁이가 아니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공이 자기 동생인 공자규를 죽였거든. 공자규를 섬겼죠 처음에는. 그렇죠. 불능사하고 우사지호녀 능히 그 난란에 죽어야 되는데
자살해 죽지도 않고 또 제왕국 밑에 가서 원수인 제왕국 밑에 가서 재상 노릇을 하는 것, 그 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이 뜻하기를 죽지 않는 것은, 그 난리에 자기가 자살하지 않는 것은 유가언이와 오히려 생명을 부지해서 살아가려니까 오히려 옳다고 하거니와, 적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서 세상 노릇하는 것은 이미 심한 것이다. 자활공자가로되 관중이 한공을 도와서 제후에 폐제의지를 해서 한번 천하를 똑바로 잡았으니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준 것을 받았다. 그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야. 만일 춘추말에 관중이란 사람이 아니었던들, 관중이란 사람이 아니었던들, 전부 우리는 몇백 년 뒤에 우리는 미관중은 우리들은 그 피발, 머리는 이렇게 둘둘 이라고 것은 상의의 옷깃을 의미를 해요. 옷깃을 이렇게 좌쪽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피발자임은 동쪽 오랑캐들이나 북쪽 오랑캐 풍속에 입는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야 필부지 위양제 하야 자경어 구경이 맞지 있냐리요. 관중이란 사람은 큰 인물이다. 큰 물이여. 어찌 필부에 조그마한 신념을 가지고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입니다.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섬긴 그런 그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조그만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필부 그런 사람하고 관중하고는 비교를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요. 필부가 조그마한 신을 위해서 스스로 나라에 혼란이 왔을 적에 저 구렁터기와 구렁터기 속에서 임금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뺏었다 해가지고 경이란 말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해서 사람들이 역사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관중은 죽을 인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역량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내가 섬기는 사람이 애지당초 처음 잘못됐지만 그것을 그냥 거기서 죽지 않고 제나라 한공을 도와서 변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신, 사육신 보면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면은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평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국가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지만 신숙주를 변절로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생육신이나 사육신에 끼지 않고 세주한테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숙주라는 분은 그런 사람들하고 또 틀립니다. 뒤에 경국대감도 만들고 이조 500년에 기여한 그런 공이 신숙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섬긴 어른이 죽었다라 가지고 쓸모없이 저 산골짜기에서 자살해 죽는 아무도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필부의 조그만 신념으로 관중을 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양은 조그마한 믿음이라 경은 내야라. 목매달아 죽는 거지요. 예라가는 것은 막지는 아는 사람이 아니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뒤 한서에 이 문을 끌어서 막자우에다가 사람인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하게 목마달아 두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겠으리요. 사람인자를 집어넣어서 있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자왈 한공은 형이요 자기는 제하라.
제한고는 형이고 자규라는 사람은 제입니다. 그 자규가 공자 규가 형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공자 자기 밑에는 관중이나 소울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형 한공이 자규를 죽이고 죽을 때 소울이라는 사람은 자살해 죽고 관중은 자기 친구의 추천으로 제한공 밑에 가서 재상 노릇을 하게 됐어요. 관중이란 사람이 사의소사야 자기가 선긴 모신 바에 모시는 그 어른에 너무너무 얽매이고 사사스러워 가지고서 거기에 공량이 그렇게 적어 가지고 보지 이 쟁국은 비하여 그 사람을 받들어 가지고서 나라를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떻게 섬기다 보니까 동생을 섬기게 됐고 형을 못 섬겼다 이 말이야. 돼야 되고 동생은 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제간에 난리가 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연을 그쪽에 동생한테 두다 보니까 동생의 신한노릇을 하다 보니까 공자 소백 제한공하는 원수가 되고 자기 친구 토숙이라는 사람은 또 이제 형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갈리게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중이 섬긴 바에 사사스러워서 거기 너무 얽매여서 그런 얘기죠. 네. 그 사람을 도와서 나라를 다투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의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동생이 형을 죽이고 천자에 오른 것은 또 당태종이 아닙니까? 당태종은 자기 형인 건성을 죽이고 동생으로서 천자가 됐죠. 당태종이.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동생은 앙이 못 되니까 섬긴 것이 애시당초에 좀 동생적으로 인연을 두다 보니까 그건 사사스러운 것이다. 한공이 살지수가의 한공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동생을 죽여 없애는 것은 비록 너무 지나쳐. 그렇죠. 그렇지만 동생 귀가 죽는 것은 형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것은 실로 이치에 마땅한 것이야. 그런 거. 마땅한 것이니 중이 시여 동모하야 여지 동사가해라. 관중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형을 죽이고 동생과 같이 짜가지고 동모를 해가지고서 동모했으니까 구여지 동생이 죽는데 자기 섬긴 동생인데 같이 아이고 내가 첫발은 잘 못해줬지만 이 난리에 내가 죽는 것이 내 한계다. 나도 섬긴 걸 내시 발을 잘 못드렸지만 그분 섬기는 어른분이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도 또 옳은 것이고 그렇죠. 지보지쟁이 이 불이하고 그것을 도와서 쟁이불이 다투어서 불이가 그것을 도와서 저쪽하고 다투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의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얘기죠. 얼른 자리를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생을 임금으로 새기려고 하는 것이 불의인 줄 미리서 알고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는 국가에 큰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동생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큰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임시 머리를 숙여 가지고 자기 친구인 소개로 제한공을 섬기게 돼 가지고 스스로 면에서 뒤에 공을 도모하는 것도 또한 옳은 것이요. 그렇지? 말이 이해가 되지? 고로 성인이 불처 기사이 관중이 그 난리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자기 친구 소개로 한공의 재상이 됐다는 데서 꾸짖지 아니하고 그 한공을 도와서 백성의 좋은 덕택을 있게 하는 그 공을 칭찬하니 만일 바꾸어서 제한공이 동생이고
공자 귀가 형이었다라고 하면은 바꾸어서 관중이라는 기계는 소보자 그 보피라는 사람이 정당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 정당한 것이언을 만약에 동생인 한공이 형이었지만 동생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동생이 그 나라를 뺏고 그 동생이 그 형을 죽인 것 같으면은 관중과 그 한공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서 절대 변절은 안 했을 것이다.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사람하고는 관중은 그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고 끝까지 전쟁을 해서 자기는 거기 난리에 올바른 그런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관중은 섬기는 것이 동생이었었고 동생이 죽으니까 큰일을 위해서 형한테 가서 재상 노릇을 한 것은 국가의 큰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전에 섬긴 것이 허물은 될런지 모르지만 그 큰 공에 비해서 허물 조그만 것은 덮어주고 그 사람 인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이 역사의 인물 분평하는데 바르지 않겠느냐. 불과 동세지 시하라 가히 세상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세상을 같이 살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늘 해 아래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존재를 그렇게 포독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선비들 요런 소리다. 불과 동세지수라. 우리 불교에는 이런 소리가 없어. 1500년 유교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화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유교라고 하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만일 그 뒤에 공을 헤아려 가지고서 여기 사한이면은 만일 그 한공을 섬겼다라고 하면은 동생을 섬긴다 이 말이야. 또 그렇게 지금 비율에서 자리를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동생인 한공을 섬겼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인데도 공자가 인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라고 하면 성인께서는 잘못된 길을 열어주는 어떤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본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하다 보니까 성인의 말씀이 이에 의를 해치는 것이 너무너무 심해서 만세의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임금이 신하를 죽이는 반복하는 그런 충성스럽지 못하는 난리를 열어줌이 없겠는가 그런 얘기야. 동생을 섬기는 입장 반대 입장으로 있는데 공자님이 관중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치에 어긋난 짓이 아니겠느냐. 당지 왕계와 위증은 불사 건성진안하고 이종 태종하니 가히 해의이라. 건성은 형님이고 태종은 동생이었습니다. 당나라 이세민이 그때 수나라지요. 형이 건성이 동생인 동생이 이세민이가 너무 세력이 많으니까 건성 형이 동생이 임금자리를 탐할까 겁이 나가지고 이세민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세민 밑에는 유명한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위징이라는 신하의 지혜로 형을 이세민이가 건성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형을 죽여요. 그래가지고서 이세민이가 탕나라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 관중이 그 동생이 죽고 형한테 재상노란 건 달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왕계와 이증은 건성진안에 죽지 아니하고 태종을 쫓았으니 가히 의를 해쳤다고 할 수가 있다. 뒤에 이런 사람들이 비록 탄태종이를 도와가지고서 비록 공이 있다 하나 어찌 좋기 동생을 섬겨가지고 형을 죽이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늘에 어떻게 참회를 하고 속바치겠는가. 위징이하고 관중하고 비교해서는 한 번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는 이 관중은 유공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동생을 섬기다 잘못했고 그 난리에 안 죽고 형한테 재상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했다. 성인이 홀로 그 공을 칭하고 왕계와 이지라는 사람은 먼저 말하자면은 먼저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생을 섬기면서 형을 죽였으니까 먼저 죄가 있고 후에 동생이 천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당태종을 보필을 해가지고서 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치 없는 짓거리 했기 때문에 그 큰 공이 허물을 덮기에는 옳지 못하다. 서로 허물을 덮지 못하는 것이 가한 처사다. 그런 얘기죠. 공이 허물을 못 덮은다. 허물이 너무 크다 이 말이야. 이치 없는 짓거리. 동생을 모시고 형을 죽이는 사건의 최고의 공례자니까 그 뒤에 나라를 평정해서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는 이 의치에 어긋난 짓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지만 관중의 경위에는 처음 인연이 잘못돼가지고 동생을 섬겼어.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친구 소울이라는 사람은 자살해 죽고 자기는 인질로 끌려갔지만 형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인한적으로 이렇게 분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까지만 하고 요거 한 편을 다 해야 되겠는데 어쩌고 공승문자 공승문자지신 대부선이 공승문자라는 사람의 신하인 대부선이 그 문자로 더불어 함께 저자는 어조사고 공조의 공이라고 하는 건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공평스럽게 정사를 의논하는 조정 공조에 올랐는데 공승문자 밑에서 신하 노릇하는 대부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관 문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조정의 정사 보러 갔습니다. 선이라는 사람은 공승문자 밑에서 천한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공승문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사람은 정치를 시켜서 국가를 위하고 또 말하자면 임금에게 좋은 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 천한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한 수레에 같이 태워서 조정해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문지하시고 자가 공자께서 소문을 들으시고 왈가이 문의로다. 가히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이 출중하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문자입니다. 무예가 뛰어나서 국가에 이바지한 장수에게는 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고 또 글을 잘해서 문체가 화려해가지고 그걸로 임금을 깨우쳐주고 백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을 문이라 그럽니다. 공자님도 대학자기 때문에 문선공이라 그래서 문자를 붙입니다. 돌아가신 시호를. 공자께서 그 소문을 듣고 가히 그 사람은 문답다. 가히 문다운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종을 발탁시켜서 자기 수레에 함께 타고 조정의 정사 보러 가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알아는 뭐니 어떻게 그렇게 지효스럽냐. 나라를 이고 국가를 잘 다스리고 임금을 보필하는 데는 신분이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간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공성문자.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가히 그 사람은 문답다. 홍시왈 가신에 천박한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이끌고 자기와 더불어 함께 조정해 나아가는 데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착한 것이 있으니 그런 사람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하나고 또 천한 사람하고 수레를 함께 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국가를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고 또 임금을 섬기는데 자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어진 사람을 발탁해서 같이 임금을 섬겨가지고 임금의 어떤 보필을 해주는 그런 것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절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많습니다. 차원 일원공지 무도야르으니 공자님께서는 항상 위나라 영공, 저 앞에 얘기하는 스캔들 많은 남자의 남편, 위령공이란 사람은 참말로 무도한 사람이다. 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항상 일상적으로 말해왔는데, 강자가 가로되, 부여시로되, 위령공이라는 사람은 임금으로서 무도한 짓거리를 많이 했는데, 회의불상이 있고 왜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임금 노릇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공자왈 그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다. 공수고라는 사람은 외무부 장관으로 해서 일체 빈객을 다 다스리고 축타라는 사람은 종묘 제사하는데 의식을 출중하게 잘 알아서 차질이 없는 그런 어떤 위인이고 공손가라는 사람은 국가 대치하는데 군대를 잘 다스리니 부여신이 대저 이와 같으니 어찌 그 임금자리를 냉큼 뺏기겠느냐. 이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이령공은 무도한 짓거리를 해도 그렇게 신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윤시왈 이령공이라는 사람은 무도한 사람이니까 의상야이 쫓겨나는 것이 자리를 잃은 것이 마땅할 것이여늘 그런데도 능히 이 세 사람을 써서 좋게 나라를 보전하며 하물며 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잘 사서 그 나라가 잘 유지되는 건데 하물며 도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겠냐. 그게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또 한데 뭐 그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한즉석은 위진안냐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말에 대해서 함부로한 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한다.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잘 안 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흘려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같이 믿음을 가지고 상종하겠느냐. 공자님은 말 많이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논어 속에나 다른 가오 속에는 오부영자노라 나 그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다.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공자님은 피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그렇죠. 말만 잘하면 그냥 바인 것 같이 그 사람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다. 군자는 자기가 받은 말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함부로 큰소리 안 치고 말을 아낍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의 행을 우선으로 하고 말을 뒤로 합니다. 진성자란 사람이 쳇나라 임금 간공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지요. 공자가 모욕 제기하고 노나라 조정에 가서 임금에게 조회를 보고 애공에게 가로되 진성자라는 사람이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였으니 우리 노나라에도 힘을 합해서 그 진성자를 치는데 협력해야 될 겁니다. 제 나라 임금을 진나라 대부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노나라의 대부도 임금을 죽이고 자리에 올려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천자나 제후에게 알려가지고 이런 짓은 다시 안 일어나게 원천 봉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자님은 신중하게 모욕 제기를 하고 나이 많은 노인의 신분이지만 노나라 애공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할 고부 삼자하라. 애공이 가로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 밑에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3대부에게 물어라. 노나라가 그 지경이 됐습니다. 임금이 정권을 잡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밑에 삼가자들이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임금의 노릇을 마음대로 못할 때입니다. 공자님이 진나라 임금을 죽인 제나라 임금을 죽인 진성자를 성토해야 된다니까 삼자한테 가서 의논하라. 또 공자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공자와 이종 대부지후라 불감불거야 하니 군할 고부 삼자오냐. 공자님은 임금한테 그렇지 우리가 국가의 힘을 합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성토를 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답을 듣고 들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삼자 들어가서 의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나오면서 오종 대부지후라. 나는 대부의 뒤를 쫓은 신분이라. 옛날 나는 대부벼슬을 했기 때문에 대부는 국정을 안 하고 나이가 많아서 물러나도 국가 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남아 있어서 불감불고야오니 이런 일을 임금에게 고했는데 임금이 나한테 말하기를 저 삼가자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매우 실망하는 그런 공자님의 눈초리입니다. 요즘은 저래 보면은 조실 방장보다 주지가 최고고 주지 밑에는 또 재무가 최고야. 재무만 주지 재무만 딱 깔리면 그냥 다 알아 해버려. 그놈의 꼴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 삼자야 고한데 삼자한테 가지고 또 공자님이 꾸벅꾸벅해서 진성자가 제나라 임금을 죽였는데 내 임금한테 가서 그 사람 성토돼야 한다라고 하니까 당신들한테 가서 의논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왔습니다. 한데 불가라 하양을 그 삼자들은 그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데 왜 그런데 노인이 신경을 쓰시오. 신경을 왜 쓰시오. 가시오. 그래 해버린다. 공자가 가로되 나는 대부의 뒤를 쫓았다는 옛날에 대부벼슬을 쫓았기 때문에 대부 뒤 서열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의 대소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불감불고야라 감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은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대해서 명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 명분 뒤에는 실상에 뒤따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공자님은 항상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정자가 가로되 자시가 공자의 이 대목의 말을 기록해 가로되
진앙이란 사람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민지불효자 반이라. 진앙이란 사람이 제나라 임금을 죽였는데 백성이 반이나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반은 그러면 반대쪽입니다. 거기 춘추지 안에 나오는데 이 노지 중으로 노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앙자를 좋게 여기지 않은 그 제나라 백성 반의 힘을 합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진앙자는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라. 이렇게 공자님이 지금 얘기한 데에서 좌실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주자께서 차비 공자지언이라 이것은 공자의 뜻이 아니다. 공자는 그 사람 죽이고 안 죽이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천자에게 알리고 명분을 딱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본세곤하는 그런 쪽이지 벌을 주고 나라를 뺏고 싸움하는 그런 분위기 쪽의 공자의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적에 그 해결해주다면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뒤에는 몹시 곤란한 그런 처지를 밑에 사람한테 당하는데 이쪽 저쪽을 들어서 공자님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천하에 아울려가지고 다시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어떤 성토대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뭐 제나라 동참하지 않는 반이나 되는 백성하고 노나라 백성하고 힘을 합해서 치자는 그런 얘기는 공자의 원래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발명해 주는 겁니다. 공자님 이거 싸움을 좋아하겠어요? 나도 싸움을 좋아 안 하는데 진실로 만일 공자가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면 이것은 공자의 어떤 무력의 힘을 말하는 것이요 공자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를 쓰지 않는 것이니 공자 평화에도 잘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공자의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차 정명기재하여 똑바로 그 제상을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는 모든 제후들에게 고해서 소려국이 토지라 너도 동맹국으로 더불어 해가지고 그 재상을 토벌하기 위한 것이니 지어 제나라가 이기는데 이르는 것은 공자가 거기에서는 공자의 여사여 공자 자기밖에 일이다 그런 얘기지. 기계 노인지 중가제려 어찌 노나라 사람의 대중에 중하고 많은 그것에 헤아렸겠느냐. 이때를 당해서 천하난이 아주 지극할 때로 극할 때 도달했는데 이런 때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촉히 그것을 똑바로 잡으면은 주나라의 예약 정치가 다시 일어나서 국가의 평화라든가 세계 평화는 예약이 일어남으로 해서 기초가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노나라 임금이나 신하가 마침내 그 공자의 뜻을 쫓지 아니하니 가히 그 슬프고 애석함을 이기겠는가. 그 당시에 노나가 혼란이 극해 다다랐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서 그런 어떤 명분 있는 성토대회를 열어가지고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국가의 애와 악이 다시 복원이 돼가지고서 흥해지는 그런 쪽이지 싸움에 백성이 많고 적고 적은 백성을 그 반에 이렇게 합세를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는 그런 공자의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로란 사람은 또 용맹이 출중한 사람인데 공자한테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왈 물기요 쏘기지 말 것이요. 물기란 말은 기란 말은 물기란 말은 쏘긴다는 말도 있겠지만 네 자신이 기질이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윗사람을 얕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임금이 좀 미약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신하가 임금을 까니보고 그러면 나라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째 우선이 충을해야 되는데 이 범진이라 그 얼굴에 대해서 범하라는 말은 임금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이치에 맞게 얼굴을 범이라면 시비례해서 시와비를 갈아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을 없이 여기고 깔보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그 임금이 잘잘못해서 범이란 말은 정면에 옳고 그런 걸 가려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논어를 읽으면은 꼭 어디 가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물기요이 범진이라 속인다든가 야본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범할지니라.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한 간쟁이라. 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순리적인 것이 아니고 반대 입장에서 시비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이 하자는 대로 순수히 따라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하가 아니죠.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청와대만 들어가면 기가 팩 죽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논어를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의 앞에 서서 자기는 할 말을 하고 또 안 들어주면 자기는 벼슬을 사표내고 물러나가서 야인으로 수행하고 사는 것이 그 어떤 정치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온갖 짓을 다 하지요. 온갖 짓을. 또 가르다 한데 뭐 슬슬 인자 신묘장구에 대단원이 내우시니 넘어가는 거요. 그래도 알아듣겠지? 꼭딱실히 얘기해봐야 뭐 10분지 1밖에 모르고 구는 모르니까 뭐 내 입만 아프니까 이렇게 슬슬 방구 질라면 수술 나오듯이 자활 군자는 상달이요 소인은 불달이니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밝히고 진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상달이란 말은 우를 향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지극한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고 조용한 것이고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것